절대전략입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코스피는 이제 한숨 돌렸다. 그런데 업종별 등락에 있어서 기존 주도주의 부활을 알리는 것일까? 라는 약간의 의구심을, 안도감과 그리고 의문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종목군별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네. 좀 물음이 달린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그러면 지수 섹터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좀 정리를 쭉 해주세요. 네, 일단 시장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쇼크가 좀 진정이 되면서 코스피는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급반등을 하면서 3,15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금리, 물가 여기에 대한 부담들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1.57% 급등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1,130원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흐름들이 외국인 매매 패턴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4,200억 정도로 외국인이 매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부터 재개된 공매도의 영향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외국인의 순수한 스탠스는 좀 중립적이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은 선물 시장,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공매도가 제기되는 데 따른 그런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의 스탠스가 점진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47% 급등을 했고요. 셀트리온도 2% 넘게 급등을 했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2에서 9%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그동안 굉장히 강하고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금융주, 시클리컬 업종들은 오히려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더 물가가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들은 오히려 정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이번 주가 물가 충격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 아니면은 이제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 또는 상승 추세로 재기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 타이밍을 좀 앞당기거나 아니면 늦출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중 하나가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얼마 4월 달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연준이 보여주는 스탠스,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긴축으로 전환 또는 테이퍼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고용 안정, 완전 고용이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언급들을 반복한다면 오늘 이번 주 물가가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었던 부분들이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안에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지 여부를 좀 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반등을 했던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반등 시도에 힘을 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금리 흐름들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실물지표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지표들 발표될 텐데 전월 대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시클리컬과 금융주들의 상승 탄력을 좀 저해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다음 주는 오늘처럼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3,150에서 3,160 벌써 바짝 다가오긴 했는데 이 주대를 넘어서서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 흐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사적 고점 돌파 시도 5월 중에도 가시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물가 상승이 정점을 나타낸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타나면서 단기에 많이 올랐던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군들, 철강이라든지 이쪽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무게 중심을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IT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낙폭과대 성장주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전략을 알려주세요. 저는 기존 주도주, 오히려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있는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자동차 업종들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 업종이 실적이 나쁜가, 업황이 나쁜가라기보다는 할인율, 그러니까 금리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주가를 억눌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업황은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났었고, 밸류에이션 변화를 본다면 코스피도 굉장히 저평가되는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주도하는 업종들이 반도체, 인터넷, 2차 전지, 자동차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업황은 더 좋아지고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 안에서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들이 쉬어갈 수는 있어도 주도적이 꺾였다, 이제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동안 쉬었던 데 따른 에너지 응축 과정이 좀 더 발산되는 과정으로, 상승 쪽으로 발산되는 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대만 가건도 많이 밀리고 했었는데 그러면 반도체 업황 고점 통과에 대한 우려가 살짝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반도체 고점 통과 논란은 저는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란 요인이 있었긴 했지만 반도체 수요 그리고 실적 아마도 4, 4분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담스러운 것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에 의해서 등락이 있었던 거지, 이번에 업황이 꺾였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불안감 이상의 변수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늘려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략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더라도 핵심은 펀더멘탈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 기존 주도주 비중확대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